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3월 1일 기미 혁명 기념일이죠. 3.1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은 3.1 스포츠로 번역이 된답니다. 3.1 운동이 아니라 3.1 혁명, 기미 독립혁명이 있죠. 3.1절 기미혁명 기념일에 안보관광의 원조격인 철원 백마고지 역에서 미래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들 모이셨습니다. 500여 명 가까이 모이셨는데요. 정말 깜짝 놀랄 숫자였습니다. 저도 갔고요. 특히 감동스러웠던 것은 현장에서 어떤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 제게 봉투를 하나 주면서 방송은 매일 듣는데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못해 미안했다. 근데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거 잘 몰라가지고 오늘 돈과 그리고 인적사항을 적어왔으니까 가입시켜달라 라면서 출자금과 그리고 출자금 있는 봉투 그리고 그 위에 이름을 새겨 인적사항을 넣어서 봉투를 건네주는 데 대해서 정말 감동 먹었습니다. 물어보니까 어제 현장에서 12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셨고요. 그리고 2명이 정자를 하셨다고 합니다. 3월 1일 모이셨던 500여 조합원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날 가입하신 12분, 정자하신 2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제주 산책입니다. 제주 산책은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로 여러분이 제주 여행을 합리적인 가격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지? 믿을 수 있을까? 바가지 씌우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들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여행사 제주 산책.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제주 산책. 문의는 064-749-3330.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고민 중이라면 검색창에 제주 산책을 검색해보세요.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전술적인 면에서는 여러 허점과 불만족 스러움들이 많이 보이겠지만 전략적으로는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통합은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팩트TV가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서 2일 전국 성인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시도지사를 선출하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와 통합신당 후보가 대결할 경우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라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즉 통합신당을 가정하고 새누리당과 1대1 대결이 됐을 때 누굴 찍겠느냐라고 질문한 거죠. 그 결과 43.3%는 새누리당 후보,
42.1%는 통합신당 후보를 찍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새누리당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수치입니다.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합친다 하더라도 이런 성적이 나온다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야권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합을 해도 이 정도인데 따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연령대별로 보면은 통합신당 후보가 20대에서는 55.2%를 얻어서 새누리당 26.4%를 거의 더블 스코어로 앞섰습니다. 30대는 통합신당이 58.6%를 얻어서 역시 새누리당 28.3%의 더블 스코어로 앞섰습니다. 40대는 통합신당이 51.8%를 얻어서 새누리당 35.4%의 16.4%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40대 역시 압도적으로 통합신당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50대는 새누리당이 58.6%를 얻어서 통합신당 28.5%를 더블 스코어로, 그리고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64.6%로 나타나서 통합신당 19.0%를 트리플 스코어로 앞섰습니다. 50대와 60대는 여전히 통합신당이 나타나든 뭐가 나타나든 압도적으로 새누리당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20대, 30대, 40대는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분열돼 있을 때보다는 두 당이 합쳤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더 난다는 것. 예, 이 점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야권 통합의 두 지역 가운데 한 사람인 김한길, 그동안의 행보가 수상쩍었습니다. 또 한 사람인 안철수 역시 박근혜 비판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야권 통합에 회의적인 시선도 없지는 않지만은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통합은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었고 그것이 조금 빨리 온 것뿐입니다. 김한길을 못 믿고 안철수를 못 믿는다고 야권 통합까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바죠. 서울의 박원순, 경기의 김상곤 교육감이 지사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왜 출마 선언을 했겠습니까? 야권 통합한다니까 나온다는 거예요. 서울 박원순, 경기 김상곤 카드로 안철수와 문재인이 손을 잡고 박근혜 정권 심판 선거운동하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새누리당이 가장 무서워했던 그런 그림 아닙니까? 예. 이번 지방선거 새누리당이 이기든 야당이 이기든 무슨 상관이냐라고 함부로 막말하는 사람들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박근혜가 원하든 원치 않든 부정선거 심판, 즉 사실상의 박근혜 중간평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이기면은 봐라, 부정선거는 무슨 어느 죽을 부정선거냐 라면서 대대적으로 부정선거 심판하겠다는 세력에 대한 탄압 시작될 겁니다. 예, 탄압이 무서운 게 아니라 주도권을 빼앗기는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이고 그 첫 출발점이 야권 통합이 됐다는 건 매우 좋은 조짐입니다.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은 우리가 고치도록 압력을 넣으면 됩니다. 예, 안철수의 새정치도 그 출발점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오만방자, 그리고 1%를 위한, 가진 자들을 위한 정치, 이것을 심판하는 일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심판이 없이는 어떤 새정치의 비전도 이념도 공연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 이번 야권 통합 선언에 대해서 언론들의 태도를 보면은 이 일이 좋은 일이었는지 나쁜 일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각 조간신문들의 사설을 쭉 훑어봤는데요. 가장 저질 사설 제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도 저질 보수들의 시각일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에서는 안철수의 소위 새정치 이럴 줄 알았다 라면서 비웃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사설을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의원이 제3회 통합신당을 창당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새정치연합은 아직 설립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합당 선언과 다름없다. 양측이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을 공천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통합까지 전격 합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통합 합의 역시 무슨 정치적 철학이나 가치의 공유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정치 산술적 연대에 불과하다.
오로지 지방선거 판도를 새누리당과의 양자구도로 바꿔야 유리해진다는 정략적 판단의 산물이다. 민주당은 새정치연합 등장으로 지지도가 크게 위협받고 새정치연합은 후보도 없고 조직도 없었기 때문에 새분리를 절감해왔던 상황이다. 어떻게든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몰가치한 구태정치의 민낯을 또다시 확인하게 된다. 바로 이게 새누리당이나 이른바 자칭 보수들의 시각입니다. 자기 자신들은 대통령 선거를 부정선거를 했건 자기 자신들은 온갖 공약을 다 백지로 돌리고 뒤로 돌리든 말았건 상관이 없고 야권은 통합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야권의 통합은 몰가치한 구태정치의 민낯이라는 겁니다. 이런 황당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한국경제신문의 사설이에요. 이건. 김한길 대표의 민주당도 그랬지만 특히 안철수 신당이 표방해왔던 새로운 정치는 의욕게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한국경제사설은 지적을 합니다.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길이 아니라며 제3의 정당을 차려 새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던 게 불과 엊그제다. 지난 대선 때는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가 아니라며 민주당 입당을 한사코 거부했고 자신의 신당과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는 선거 승리만을 위한 연대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단번에 말을 바꿔 자신의 신당을 걷어차고 민주당과의 통합으로 돌아서 버렸다. 이럴 때 하는 말이 다르고 저럴 때 하는 말이 다르다. 도대체 그가 말하는 새정치라는 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한국경제 사설은 안철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안철수 의원 혹은 새정치 신당이었나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바로 이걸 겁니다. 그동안 야권 통합 안 하겠다고, 야권 통합은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없죠. 야권 연대 안 하겠다고 계속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질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기라면 야권 연대를 안 하겠다고 했지 누가 야권 통합 안 하겠다고 했느냐라고 한나라당 새누리당식으로 맞받아칠 수도 있겠습니다. 연대는 결국 정당을 달리하면서 손을 잡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정상적인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그 어떤 사람들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 서로 다른 게 뭐냐, 차라리 합쳐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손을 잡았다라고 반박한다면은 선거 연대는 안 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과 야권 통합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억지로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그 부분을 아마도 새누리당이나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이런 염치 없는 언론들은 계속 물고 늘어질 게 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경제사설 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정치 철학과 이념의 문제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서 철학도 없고 추구하는 가치도 없다. 이렇게 해도 새정치요, 저렇게 해도 새정치라는 식이다. 국민을 향해 이름만 보고 따라오라는 모양새다. 허상이 벗겨지는 과정이기도 할 것이다. 서울시장의 후보는 양도했고 대선 후보는 중도하차했다. 이제 창당도 하기 전에 합당이다. 시류에 따라 말이 바뀐다. 지방선거를 치르려고 이렇게 무원칙, 무철학, 무비전의 야합을 한다면 앞으로 총선 대선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포말 정치는 이미 여러 사람을 겪었다. 네, 라고 한국경제는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비난들이 앞으로 안철수 신당과 그리고 민주당이 통합을 향해 지금은 선언만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통합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해질 이간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경제 사설 안철수의 소위 새정치 이럴 줄 알았다라는 비아냥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그나마 조선일보 사설은 품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조선일보 사설 정말 라디오 비평 시작한 지 처음으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민주당과 합당하는 안철수 새정치 백기투항 아니냐라는 제목의 사설 들어보시죠.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 안철수 의원이 2일 신당 창당을 통한 합당을 선언했다. 양측은 바로 창당 준비단을 5대5로 구성, 신당 이름으로 6월 4일 지방선거에 임하겠다고 한다. 이번 합당으로 야권은 분열을 극복하게 됐고 6월 지방선거는 여야 1대1 대결로 진행되게 됐다.
야권은 선거에서 장애물을 걷어냈지만 2011년 가을 이후 우리 정치에 영향을 미쳐온 안철수 현상과 안 의원이 해온 말과 약속을 기억하는 유권자들에겐 이번 결정에 의아한 점이 적지 않다. 작년 4월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를 통해 현실 정치에 뛰어든 안 의원은 줄곧 기득권 정치 타파를 앞세워왔다. 기존 양당제가 증오와 분노를 키우고 민생 정치를 외면한다면서 합리적 보수와 성찰적 진보가 참여하는 신당을 만들겠다고 말해왔다. 안 의원은 지난 1월 21일 제주에서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하는 자리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함께 묶어 기득권 세력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사설 역시 안철수 의원의 지난 언행들을 가지고 이번 통합을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새누리당보다 민주당을 더 비판해왔다라고 조선일보는 지적을 합니다. 작년 말에는 광주에서 민주당을 향해 지역주의에 안주하고 혁신을 거부하는 세력이라고 비판했고, 합당선은 불과 이틀 전인 지난 28일에도 광주를 찾아 광주의 뜨거운 열기로 낡은 정치를 날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안철수 신당 창당을 총괄해온 윤여준 전 장관도 지난 26일 피투성이가 되어서 구정치와 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측은 민주당과 선거연대할 가능성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17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모두 후보를 낼 것이라고도 해왔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2월 7일 정치공학적 연대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연대를 넘어 아예 합당을 결정한 것이다 라고 조선일보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조선일보의 지적들, 그리고 아까 한국경제의 좀 천박한 지적 다 일맥상통합니다. 왜 안 한다고 했다가 하느냐, 이런 이야기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 측은 보다 더 명확한 대답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조선일보나 한국경제같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얘기해왔듯이 낡은 정치를 날리고, 그리고 지역주의에 안주하고 혁신을 거부한 세력인 민주당을 뜯어 고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현실적인 새정치의 출발일 수도 있다, 이렇게 안철수 의원 생각했기 때문에 야권 통합의 결단을 내렸을 겁니다. 네, 조선일보의 사설을 계속 들어보시죠. 김 대표와 안 의원은 통합 발표문에서 거짓의 정치를 심판하고 약속의 정치를 정초하기 위해 합당키로 했다고 한다. 기초자치단체 불공천 공약을 번복한 새누리당을 겨냥한 것이다. 공약 번복은 강하게 비판할 수 있는 것이지만 기초단체 공천 문제 하나와 안 의원의 모든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새정치 전체를 맞바꾼다는 것은 잘 납득되지 않는다.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사람도 모이지 않는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이 기득권이라고 비난했던 쪽이 내민 손을 잡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민주당 안에서 다음 대통령 선거를 노려보겠다고 방향을 바꾼 듯하다. 그렇다면 구정치에 대한 새정치에 백기투항이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게 바로 조선일보 사설이 주장하는 핵심이자 요체인 것 같습니다. 즉,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해서 민주당을 등에 업고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한다는 그런 야망이 있기 때문에 야권 통합에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낡은 정치에 대해서 새 정치를 주창해온 안철수 의원이 백기통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인 겁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역시 설득력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그것이 시에 불리할 경우 다른 사람과 손을 잡는 것 결코 나쁜 짓 아닙니다. 다만 그런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명분과 그리고 논리가 있어야 하는데요. 저는 안철수 민주당과의 합당이 다른 무엇보다도 더 큰 명분,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분열해서는 새누리당을 심판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씨를 제대로 심판할 수 없다는 그 대의명분보다 더 큰 대의명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안철수의 야권 통합 단안도 그가 그동안 해왔던 새정치에 대한 열망과 크게 모순되고 배치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합당하는 안철수의 새정치는 백기투항이 아니냐? 너희 주장들을 번복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비난은 끊임없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야권 1대1로 새누리당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이관과 그러한 비난에서 비로소 비난을 극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바로 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래 듣고 계속하기 전에 이런 안철수와 민주당의 통합이 그야말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올바른 언론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올바른 언론 거의 존재하지 않죠. 그나마 신문에서는 경향신문과 그리고 한겨레신문 다소 중립적이긴 하지만은 한국일보 정도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 세 신문을 제외하고는 그야말로 자칭 보수들의 그야말로 집중포화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것이라 다름없습니다. 특히 방송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3월 1일 미디어협동조와 국민TV 백마고지 소위산 불과 100m 해발로는 실제 올라갈 수 있는 그 100m도 안 되는 그 트레킹에 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출발하니까 2시간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였던 것은 바로 새로운 언론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협동조와 국민TV 조합원 가입을 해 주십시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진짜 공정언론 국민TV 4월 1일부터 TV 뉴스 첫 방송이 시작됩니다. 조합원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상단에 조합원 가입 신청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미디어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해 드립니다. 네, 강정미님 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셋 부자 아빠님 새로운 신당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6자 5, 6, 30만 원을 정지하신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과 조선일보의 사설은 말하자면은 새누리당의 시각을 좀 원색적으로 혹은 좀 세련되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경제의 사설은 좀 원색적으로 그리고 조선일보의 사설은 좀 더 세련되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안철수 너 결국은 이야를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선거한다고 그러더니 왜 그 말을 깨고 통합했느냐 이런 이야기 있죠. 그에 반해서 중앙일보의 사설은 역시 한 걸음 더 나가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사설을 소개해드립니다. 민주당과 안신당의 통합 계획 못하면 구정치 합병이다. 들어보시죠.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연합이 통합해 새 정당을 만들기로 했다. 민주당은 60년의 역사와 국회의원 126명을 가진 정당이다.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미처 창당이 되지 않은 신진 정치 세력이다. 본질적으로 보면 사실상 안철수 세력이 기존 민주당에 흡수되는 것이다. 네. 중앙일보의 사설도 세련되긴 했습니다만은 핵심은 제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안철수 신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에게 이 부분이 가장 아픈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신당은 안철수 의원 본인과 그리고 민주당을 탈당한 송호창 의원 해서 현역 의원은 2명밖에 없죠. 그에 반해서 민주당은 무려 126명의 의원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흡수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 나올 수는 있죠. 하지만 그동안 안철수 신당은 정당 지지율 면에서 126명을 갖고 있는 결국 안철수 신당보다는 60배 이상의 의원을 거느리고 있는 그 정당에 비해서 항상 지지율이 앞서왔다는 점, 그게 바로 포인트죠. 2012년 정치에 뛰어든 이래 안철수는 새정치 기치를 내걸고 민주당과 새누리당을 기득권에 묶인 구정치 세력으로 몰아붙였다. 지난 1월 21일에는 신당 창당 추진을 선언하면서 그는 우리 정치에서 기본이 흔들리고 있어 낡은 틀로는 더 아무것도 담아낼 수 없고 새 정치 세력이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신당 세력 지지자는 대부분 안 의원이 여러 차례 강조한 독자적인 새정당 공약을 믿었을 것이다 라고 중앙일보는 계속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약속을 뒤집은 그 부분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집니다. 안 의원이 노선을 바꿔 민주당과 합치려면 민주당이 바뀌었다는 명분이 똑바로 서야 한다. 안 의원은 민주당이 기초 공천제 폐지라는 대선 공약을 지켰고 이것이 변화의 출발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기득권 고수와 당내 분쟁 등 민주당이 보여준 구정치의 각종 양태를 보면 이 부분은 안철수의 변신을 설명하기엔 너무 가볍다. 민주당은 여전히 구태의 무게는 크고 변화의 실체는 작은 상태다. 민주당 그런 이야기 들어도 싸죠. 그래서 126대 2임에도 불구하고 지분을 5대5로 한 그 협상,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합당 지분을 5대5로 동등하게 나눴던 그 절반의 지분을 그야말로 새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인재들을 영입하고 그리고 민주당을 바꿀 수 있는 그 기반을 삼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도 국회의원 2명밖에 안 되는 안철수 신당에게 무려 50% 절반의 지분을 주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126명의 민주당이 2명의 안철수 신당보다도 60배 이상 지지율이 있었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안철수 신당과의 합당을 통해서 안철수를 흡수한다는 그런 말하자면은 생각 품지 말고 안철수 의원의 합류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면서 민주당이 그동안 받아왔던 비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로운 정치에 합류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중앙일보 사설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분이 불충분함에도 변신을 택한 것은 안철수 의원이 여러 현실적인 한계를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새정치연합 지지율은 한때 민주당의 2배를 넘었으나 최근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지역 기반이나 인물 정책의 차별화에서도 빈약함을 드러냈습니다. 새 인물의 영입이 여의치 않아 구정치와 관련된 인물들이 주류를 잃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서둘러 새정치의 텐트를 긋고 민주당이라는 구건물로 도피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건데요. 저는 이런 비판 크게 개의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텐트로 새로운 인물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민주당과 새누리당을 극복할 수 있는 제3지대, 그야말로 새로운 제3당의 역할이 가능하다면 왜 그 제3당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사람들은 결국은 민주당과 새누리당에서 버림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옛날 원혜영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한겨레 민주당이 그랬다고 합니다. 저게 그렇게 되면은 원래 내세웠던 새정치의 기치는 나는 간 것 없이 사라져버리고 결국은 세 번째 인물들만 제3의 당이 아니라 세 번째 인물들만 모이는 그런 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야권 통합으로 간다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결국은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통합해서 스스로를 계획하지 못하면은 낡은 정치끼리 서로 합병한 것이다라는 비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라는 중앙일보의 사설을 단순한 비난이나 단순한 비난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올바른 비판으로 받아들여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은 이 통합한 새로운 정당이 정말로 낡은 정치를 절단내고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새로운 정당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겨레신문은 이에 반해서 통합신당은 정치개혁의 큰 길로 나가야 된다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이 2일 신당 창당 방식을 통한 통합을 전격 선언했다. 양쪽은 이달 말까지 창당 절차를 마친다는 방침이어서 6.4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지형의 대변화가 현실화됐다. 양쪽의 통합은 불과 사흘 정도 짧은 기간에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내실 있는 후속 작업의 필요성도 커 보인다. 두 세력의 통합은 무엇보다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이 힘을 모음으로써 야권 분열 우려를 씻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라고 한겨레신문은 지적을 합니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두 세력이 대립을 거듭해 야권이 지방선거에서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습니다. 진보 정당과의 연대 문제 등이 있지만 야권이 단일 대우를 형성함으로써 전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한겨레신문은 평가를 합니다. 이어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한 것도 정당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할 만하다. 야권은 당장 지방선거에서 후보 난립 등의 혼선을 겪을 수 있지만 대선 공약 이행을 통해 약속의 정치를 실천한 셈이다. 이는 사실상 기초선거 공천 방침을 세운 새누리당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사실 두 세력의 통합은 어느 한쪽도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채 양쪽 모두 지리멸렬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이 때문에 이번 통합은 현실의 어려움을 미봉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앞으로 창당 과정에서 정치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만이 이런 비판을 불식하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한겨레신문이 지적했다시피 이번 통합은 한국경제나 조선일보, 심지어는 중앙일보의 사설도 지적했다시피 현실의 어려움을 미봉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비판 면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은 창당 과정에서 정치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만이 이런 비판을 불식하는 길이죠. 이번 통합은 대선 당시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의 연장선에 서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두 세력의 통합 및 기초선거 무공천 등을 약속한 바가 있고 그 결과 이제 양당 통합으로까지 왔습니다. 제대로 된 통합을 통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대하드라마 김대중 최종회가 10분 일찍 시작됩니다. 그래서 라디오 비평 단축해서 방송합니다. 최고 야당 지도자 김대중의 일생을 다룬 드라마 귀 기울여 주십시오.